한국에서는 이걸 먹는다고? 말도 안 돼. 한 학교의 급식 시간, 평소와 다른 음식이 놓인 식판을 본 학부모는 몹시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지역 방송국 기자 제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의 아이 문제로 인해 학교에 방문을 했다가 급식을 먹게 되었는데요. 급식의 메뉴는 제가 알던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었고 아이가 요즘 부쩍 학교의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아이는 보통의 평범한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4살 때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으면서 현재는 9살이지만 여전히 식욕이 떨어진 상태고 많이 왜소한 편이거든요.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다른 아이들처럼 숨차게 뛰어놀지 못하니 항상 처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딸을 볼 때마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에 항상 죄책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건데 뭘 해줘도 잘 먹지 않았고 식욕이 없다 보니 먹는 양도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작았죠. 음식 섭취량이 적어서 다양한 영양제를 먹이면서 건강을 챙겨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건강식이라고 해봐야 스테이크에 샐러드 정도인데 아무리 샐러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아이 입에는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 잘 안 먹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친구의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맛있어서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성 들여 해준 음식도 깨작되다가 언제나 남기는 아이인데 어떤 음식을 먹었길래 다 먹었다고 하는 건지 딸아이에게 물어봤죠. 아이는 학교에서 뛰다가 넘어졌을 때 도와준 친구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 근처에 산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집에 갔다가 친구의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저희 집 근처라고 하니 한번 인사도 드릴 겸 어디냐고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약 한 달 전 이사 온 이웃집이더라고요. 저희 부부 모두 맞벌이로 이웃들과의 소통이 많지 않아서 누가 이사 왔는지는 몰랐지만 딸아이의 친구 가족이 이사를 온 것이었고 아빠는 미국인이고 엄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집에서 구운 쿠키를 예쁘게 포장해서 그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국인 여성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줄리에게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구운 쿠키인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어머, 뭐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저는 그녀의 환대에 감사 인사를 하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집과 구조가 거의 비슷했지만 인테리어가 평범하지 않은 모던하고 깔끔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최수연이었고 미국인 남편과 만나 결혼하면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냥하고 예의가 바른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동양인의 이미지와는 좀 달랐어요. 동양인은 키가 작고 작은 눈에 동그란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처럼 큰 키에 갸름한 얼굴에 갈색의 긴 머릿결 그리고 큰 눈의 소유자였거든요. 간단한 저의 소개를 하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줄리가 먹은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았죠. 우리 아이가 여기서 무엇을 먹었는지 집에 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맛있어서 다 먹었다는 말을 하면서요. 집에서 제가 뭘 해줘도 항상 남기는 아이인데 도대체 뭘 먹은 건가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해주었죠. 네, 별것 아니었는데 줄리가 잘 먹더라고요. 김치볶음밥이었는데 줄리의 입에 맞았나 봐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한국에서는 김치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아이들의 입에는 볶음밥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준 건데 잘 먹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줄리의 현재 몸 상태를 이야기해주면서 수연에게 그 음식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수연은 흔쾌히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전화번호도 주고받았고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줄리와 학교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 급식에 관한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줄리는 학교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먹기 싫다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도시락을 싸달라는 거였죠. 제 소중한 딸이 해달라는 거니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매일 도시락을 챙겨야 하는 게 음식을 잘 못하는 저로서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부탁이니 힘들어도 조금 일찍 일어나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매일 만들어서 싸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학교 급식은 제가 학생일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냉동식품을 데워서 주거나 통조림 채소와 치킨 너겟, 우유와 과일 정도가 나오는데 영양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영양소이긴 하지만 음식의 조리 방법이 최소화된 간편식 정도로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고 특히나 조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막대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리 과정이 생략된 냉동 채소나 통조림 채소를 해동해서 줍니다. 혹시라도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납품업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죠. 저도 어릴 때 학교 급식이 정말 먹기 싫었는데 줄리는 식욕이 떨어져 있으니 더 괴로울 게 뻔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줄리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더니 배가 불러서 안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밥을 남기긴 해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점심때 친구 엄마가 음식을 싸와서 반 친구들이 모두 그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줄리에게 아무리 밥이 먹기 싫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줄리는 낮에 먹은 음식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면서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음식은 동글동글하게 말려있는 모습이었고 아이들이 하나씩 집어서 입에 쏙 넣으면 되는 작은 공 크기의 밥이었죠. 저는 줄리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점심밥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준 사람이 수연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와 통화를 하면서 그 음식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답니다. 수연 씨, 아이들에게 나눠준 음식 이름이 뭐예요? 밥을 동그랗게 뭉쳐놓은 것 같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주먹밥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이 하나씩 먹기 좋게 작게 만들어서 가져갔더니 다들 잘 먹더라고요. 특별히 들어간 재료는 없고 소고기 간 것과 채소를 잘게 다져서 간장 양념에 볶고 밥이랑 김가루를 잘 섞어 뭉쳐서 만든 음식이에요. 간장 양념이 달콤해서 아이들이 잘 먹는 것 같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이 넘는 아이들 점심을 손수 준비해 가다니 저는 엄두도 안 나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 아이와 같이 지내는 아이들인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줄리 엄마도 한번 식사에 초대할게요. 꼭 오셔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통화를 마무리하였어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저는 주먹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었어요. 수연 씨에게 물어봐도 되는 거지만 요즘은 유튜브로 검색하면 웬만한 건 다 알 수가 있으니 검색을 해보았죠. 외국인들이 주먹밥을 만드는 영상이 엄청 많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음식을 만드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한국 음식도 김치, 김밥, 불고기, 쌈장 이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주먹밥의 종류가 정말 많았는데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참치 주먹밥이었고 베이컨, 소고기, 날치알 등 넣는 재료에 따라 그 종류는 무궁무진했습니다. 줄리가 먹은 건 소고기 주먹밥이었던 거고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레시피를 잘 살펴보았어요. 먼저 재료를 살펴보니 너무나 간단했는데요. 간장과 설탕, 참기름, 소고기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다른 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참기름이 없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주먹밥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먹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먹밥이라는 게 주먹처럼 둥글게 뭉치는 밥을 말하는 건데 일본의 주먹밥은 동그란 모양이 아닌 세모 모양이더군요. 두 나라 모두 전쟁 때 병사들이 먹던 전투 식량이었고 먼 길을 떠날 때 먹던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식의 스토리는 언제 들어도 재밌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참기름이 도착해서 주먹밥 만들기에 도전을 하였는데 참기름의 냄새를 맡아보고 저는 이게 맛있을까? 라는 의문에 들었어요. 참기름 자체의 냄새는 썩 좋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레시피대로 해야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기름을 넣어 주먹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소고기에 간장 베이스 양념을 하고 간이 배이도록 섞은 다음 팬에 잘 볶았어요. 쌀밥에 볶은 고기를 넣고 김가루를 넣은 다음 섞어서 한 입 크기로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진짜 30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이런 음식이 만들어졌다는 게 뿌듯했죠. 기쁜 마음으로 만들어진 소고기 주먹밥을 입속에 쏙 넣었죠. 저는 눈이 동그랗게 떠지면서 제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줄리는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주방으로 뛰쳐들어왔어요. 엄마도 주먹밥을 만들 줄 아냐고 물어보면서 얼른 입으로 넣더라고요. 맛있다며 방방 뛰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보람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줄리는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만든 주먹밥을 10개 넘게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당장 수연 씨에게 한국의 음식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볶음밥도 그렇고 주먹밥도 그렇고 이렇게 줄리가 잘 먹으니 한식을 배워서 더 다양한 음식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문제는 집에서는 제가 이렇게 해서 먹이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형편없는 급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샌드위치를 싸주기로 했었지만 줄리가 아직 어리다 보니 도시락 가방을 스쿨버스에 놓고 내리거나 엉뚱한 데다 놓고 다녀서 아직 들고 다니는 건 무리다 싶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굶는 것보다는 급식이라도 먹어야 하니까 당분간은 학교 급식을 먹기로 했었죠.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도 학교의 급식에 불만이 있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의 규정이 어떻게 됐든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인데 한참 영양 섭취를 잘하고 커야 하는 시기에 이렇게 형편없는 냉동식품과 통조림으로 점심을 때우게 할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수연 씨가 학교에 아이들 점심을 준비해온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집 아이들도 그날 먹은 주먹밥에 대한 이야기를 집에 가서 하였던 모양이고 다들 맛있었다고 하니 학교 급식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기 충분했습니다. 학교에 건의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들은 선생님들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일단 학교 식당에 가서 급식의 현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었고 우리는 거의 배식 준비가 된 급식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기름에 튀긴 감자튀김과 통조림 채소와 우유, 그리고 크림치즈가 발린 빵 한 조각이 다였거든요. 높은 열량에 비해 채소가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 생각만큼 영양소도 골고루 있지 않았습니다. 급식 선생님들도 학교의 지시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 역시 예산에 맞춰 메뉴를 짜다 보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도 똑같이 학교 급식을 먹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선생님들 역시 안타까워하셨어요. 수연 씨도 오늘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아이들이 먹는 급식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로버트 엄마의 한마디가 침묵을 깼습니다. 교장 선생님, 며칠 전 아이들에게 점심을 만들어준 수연 씨의 김치볶음밥을 일주일에 한 번 급식 메뉴로 넣어주실 수가 있나요? 저희 아이가 집에 와서 자꾸 저에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합니다. 급식 선생님께 레시피를 제공하고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한식 메뉴를 넣어서 진행해보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수연 씨 옆으로 가더니 레시피를 알려주실 수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수연 씨는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마다 한식 메뉴가 제공되기로 했습니다. 고맙게도 수연 씨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급식실에 수요일마다 출근을 해서 아이들의 급식 제공을 돕기로 하였죠. 다음 주 줄리가 가져온 통신문에 학교 급식표를 본 저는 수요일마다 적혀 있는 한식 메뉴를 보면서 어떤 음식일지 제가 다 설레이고 궁금하더라고요. 얼마 전 수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급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학교 급식이 굉장히 까다로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학부모들이 급식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매일 한두 명의 학부모가 급식소를 방문해 식자재와 재료의 상태를 확인하고 급식의 구성과 영양소도 확인하고 기록한다고 하더군요. 완벽한 위생복을 입은 급식 선생님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했어요. 수연 씨는 미국처럼 선진국인 나라에서 한국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수연 씨는 한국에서 찍었던 급식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매일 다른 메뉴를 식단표에 넣어놓은 것도 신기했지만 음식의 종류와 색깔이 다양해서 군침이 돌 정도였죠. 한국의 식단표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했는데 국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밥 옆에는 국이 있었고 서너 가지의 반찬이 담겨 있었어요. 양이 제법 많아 보였는데 이런 양질의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수요일이 되었고 처음 한식 메뉴를 아이들이 급식에서 제공받게 되었어요. 첫날 메뉴는 쌀밥과 불고기, 소고기 무국, 깍두기, 계란말이였습니다. 학부모 몇 명이 초대되어 저도 급식을 같이 먹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맛있다고 아주 잘 먹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낯선 음식으로 보이는지 쉽게 손을 대지 못했고 그냥 빵을 주면 안 되냐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가서 남겨도 괜찮으니 일단 먹어보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음식을 맛본 아이들은 맛이 괜찮았는지 계속해서 식사를 이어나갔어요. 안 먹겠다고 하던 한 아이는 불고기가 맛있었는지 다 먹고 더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어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아 버렸어요. 선생님들도 대만족을 하시며 한식 메뉴를 도입하길 잘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특히 불고기는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밥과 먹으니 꿀맛이었고 계란은 부드러운 식감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었죠. 줄리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새콤달콤하고 아삭한 깍두기도 제법 잘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모두 잘 먹는 모습이 보였고 한식 급식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식판은 남기는 음식이 거의 없었고 불고기와 계란말이는 더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전에는 허기를 대충 때우는 식으로 급식을 먹어서 거의 반은 버리는 일도 허다했는데 이제는 수요일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다음 주 수요일 메뉴를 묻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는 일찍 학교에 도착해서 한식 급식을 만드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는데요. 어느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없더군요. 불고기도 고기를 양념에 재서 시간을 가진 후 볶았고 소고기 무국도 물을 넣고 한참을 끓여내더라고요. 깍두기는 전날 만들어 놓은 거라 제가 볼 수는 없었지만 물을 소금에 절여 1시간 정도 지난 다음 양념을 버무려 하루 정도 숙성시켜야 오늘 먹은 그 맛이 난다고 했어요. 한식은 빨리 만들어내는 음식이 아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음식이 많은 것 같았어요. 조리 방법도 간단하지 않아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리 방법이 복잡하고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만 저는 줄리에게 자주 한식을 해주기로 결심했답니다. 한식 급식을 먹고 난 후 저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평소에 먹던 음식은 다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방금 먹은 한식은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더부룩한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기분 좋게 배부른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았던 거죠.
저는 갑자기 한식에 대한 취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직업이 기자다 보니 궁금한 건 또 못 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한식 급식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의 급식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급한 문제가 맞으니까요. 저희 취재팀은 줄리의 학교에 수요일 방문을 해서 카메라로 전반적인 한식의 조리 과정과 만들어진 한식 급식을 찍고 아이들의 반응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등을 인터뷰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방송을 본 다른 학교에서도 방송국으로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자기네들도 한식을 메뉴로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인터뷰에서 많은 학부모의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한식을 먹고 피부가 좋아졌다, 살이 빠졌다, 변비가 사라졌다라는 내용들에 열광을 하더군요. 사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던 거라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한식을 자주 해먹고 나서부터는 신기하게도 피부에 나던 트러블이 줄었고 몸무게가 2kg 빠졌거든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소화불량을 달고 살던 제가 소화를 잘 시키고 밤에 잠도 잘 자게 되었고요.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수연 씨와 더 가깝게 지내면서 주말이면 서로의 집에 방문해서 한식을 만들어 먹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여러 가지 한식을 많이 만들어 먹었지만 요즘 제가 즐겨하는 음식은 바로 백숙입니다. 약재를 넣어서 끓이는 삼계탕도 괜찮지만 줄리가 약재 냄새를 좋아하지 않아서 약재를 빼고 닭과 채소를 넣어 푹 끓여주니 잘 먹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더운 여름 삼계탕을 끓여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안 그래도 더운데 왜 뜨거운 음식을 먹을까 궁금해서 수연 씨에게 물어봤어요. 수연 씨는 의외의 대답을 해주었죠. 한국에서는 더운 여름 삼계탕처럼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보호해요. 여름에는 피부가 뜨거워지는데 그 열기를 배출하기 위해 땀을 흘리게 되죠. 그러면서 몸속은 차가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서 더욱 몸이 차게 되고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따뜻한 성질의 음식인 삼계탕을 먹음으로써 몸이 보호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뜨거운 국물을 드시면서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한답니다. 저는 뜨거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한국의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음식임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수연 씨가 우리 마을로 이사와서 이렇게 이웃이 되었다는 게 저와 우리 줄리에게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식을 만들어 먹고 있고 이제는 한식이 평소에 먹는 음식이 되었을 정도로 매우 사랑하는 음식이 되었어요. 외식을 하러 나가도 한식당을 찾게 되고 한식의 매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번 휴가 때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음껏 한식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한국 여행을 다녀온 후 또 사연 보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다른 한식 사랑을 자랑하는 미국에 사는 제인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의 음식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제가 다 감사하네요. 한국에 여행 오셔서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